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진 이유, 기쁨은 현실이다란 제목의 미국 온라인 매체 미디엄에 올라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어떤 K-드라마나 K-영화, K-팝이 전 세계 신드롬을 일으키면 외신들의 기사는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컨텐츠의 인기와 성적 그리고 반응을 소개하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컨텐츠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마지막 단계가 한류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K-팝 데모넌터스가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키자 과거 기생충,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신드롬 때처럼 3단계인 한류를 분석하는 기사가 요즘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인터넷 매체 미디엄에서 흥미로운 한류 분석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 기사는 대단히 불친절합니다. 아무 정보 없이 수많은 전문적 용어와 철학적 용어를 쏟아냅니다. 결국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약간의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 칼럼에는 과거 세계적 두 거장 영화 감독을 할리우드와 한류의 차이로 비교하고 있는데, 미국의 할리우드를 상징하는 감독을 스탠리 큐브릭 영화 감독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영화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영상을 만든 거장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완벽주의자로 불릴 정도로 기술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추구했으며 창의적인 촬영 기법으로 미려한 영상을 만들어 많은 영화 감독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타임지는 오선할 시 이후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각본과 촬영을 보여준 감독이라고 격찬했습니다. 스탠리 큐브릭의 대표작을 살펴보면 풀 메탈 자켓, 샤이닝,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반면 한류 콘텐츠와 비슷한 상징성을 가진 감독을 영국 영화 감독 리차드 커티스 감독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감독의 대표작은 노팅힐, 러브 액츄얼리, 어바웃 타임입니다. 두 감독의 차이는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장르가 확연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압도적으로 밝은 내용입니다. 자장가, 노래하는 동물들, 승리하는 영웅들, 그리고 신뢰와 기쁨으로 가득 찬 세상이 이야기에 가득합니다. 눈물과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기가 세상에 처음 경험하는 것은 인생은 안전하다, 삶은 좋으며 사랑이 너를 둘러싼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에게 문화는 종종 정반대로 느껴집니다. 명망 있는 영화와 텔레비전은 냉소주의, 깨진 관계, 폭력, 아이러니, 그리고 실존적 공포를 찬양합니다. 진지하다는 것은 마치 큐브릭 감독처럼 소외의 심연을 응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드라마와 더 넓은 한국 문화, 즉 한류의 세계적 부상은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불안한 시대에 왜 세상은 진지한 멜로드라마, 거침없는 로맨스, 그리고 가족과 우정에 대한 거침없는 진솔한 묘사에 의지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즉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삶의 기본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발달 심리학은 아이들의 컨텐츠가 왜 선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 뇌는 현실 자체를 비계처럼 쌓아 올립니다. 아이가 위험에 맞서기 전에 세상이 견딜만 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애착이로는 신뢰가 회복 탄력성의 기초라고 주장합니다. 자장가는 순진한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 포대기처럼 복잡성에 맞설 수 있는 감정적 기반을 쌓아줍니다.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사회는 어른들을 비극과 아이러니에 빠뜨릴 수 있지만 인간의 번영은 여전히 더 깊은 진실, 즉 삶의 근원이 협력, 연민,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데 달려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인의 삶을 지배하는 부정적인 감정들, 즉 두려움, 탐욕, 시기는 원초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현실에 기반해서 소외된 결과물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신뢰에서 멀어졌을 때 번성하고, 탐욕은 우리가 충분함에서 멀어졌을 때 커집니다. 이 감정들은 서로 강화하지만 자연의 핵심이 아닌 사회적 복잡성에 의존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랑과 협력은 삶의 구조적 필수 요소입니다. 어떤 가족, 공동체 또는 종도, 이것들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존재 방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존재론적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믿음은 사랑에 기반을 두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연민은 추상적인 이상주의가 아니라 상향식 필수 요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드라마가 선사하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감정 팔레트는 냉소주의가 아닌 진정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관계들은 어색하고 애틋하며 매우 진지합니다. 등장인물들은 부끄러움 없이 울고 아이러니 없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가족과 공동체를 의미의 축으로 삼아 매달립니다. 비극이 들어닥친다 해도 사고, 배신, 불의 같은 것은 결코 이야기의 진실이 아닙니다. 악당은 존재하지만 그들은 왜곡된 존재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진실은 언제나 관계적 사랑이며 서사의 흐름은 회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한국 드라마는 아이들 콘텐츠의 UX를 반영합니다. 반복, 강조된 제스처 그리고 과장된 감정적 명확성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신뢰, 기쁨 그리고 연결이라는 본질을 상기시키기 위해 의도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 적용된 것입니다. 한류 열풍은 금융위기, 팬데믹, 전쟁, 기후불안 등 심각한 불안정의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반면 서구의 스토리텔링은 디스토피아, 반영웅 그리고 아이러니한 고립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어둠에 지친 관객들은 감정의 재조정을 추구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그러한 갈등을 거침없는 진정성으로 해소했습니다. 선함이 순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임을 보여주는 서사를 제시했습니다. 모든 동요에 담긴 진실, 즉 사랑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기에 세상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규모로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이러한 현상이 드라마를 넘어 K-팝, 음식, 패션 그리고 미학으로까지 확장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국 문화 수출은 기쁨, 아름다움 그리고 함께함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살아 숨쉬는 평범한 진실로 끊임없이 부각합니다. 멜로 드라마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형이상학의 실천입니다. 한국 문화의 인기는 기쁨이 최우선이고 비극은 부차적인 세계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갈망을 보여줍니다. 연민이 추상적인 이상주의가 아닌 상향식 필연성인 세계관 말입니다. 사랑이 존재의 구조이며 단순히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세계관입니다. 큐브릭이 소해의 왜곡을 보여준다면 커티스와 한류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순진함과는 거리가 멀게 그 일깨움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지적인 깊이, 즉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복잡성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부상은 문화적 우연이 아닙니다. 집단적 재편입니다. 분열된 세상에서 시청자들은 기쁨을 현실적인 것으로, 두려움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이야기에 끌립니다. 아기들은 신뢰를 배우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접합니다. 어른들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태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비극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함을 기본 운용체제로 삼아 정신을 채움으로써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세상을 밝히는 먼지처럼 반짝였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그 진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기사가 위에서 언급했지만 참 불친절합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한류 분석 기사입니다. 왜 할리우드가 지고 할리우드가 뜨고 있는지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할리우드는 이제 너무나 현실성을 상실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어서 공감을 하기 어렵지만 한류 콘텐츠는 콘텐츠 자체가 현실이고 삶의 희망을 주며 삶의 원동력을 준다는 분석 같습니다. 맞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계속해서 재탕, 삼탕, 우려 먹으며 시청자를 자극하기 위해서 더 어렵고 더 심오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시즌을 처음부터 보지 않는 시청자에게 높은 장벽을 쌓아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어벤져스 시리즈의 세계관은 이제 드라마 애니메이션으로 확장시켜 이 모든 것을 보지 않으면 새로 나오는 콘텐츠는 도대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K 콘텐츠는 넷플릭스가 손을 대기 전까지는 단일 시즌제로 확실하게 끝을 맺음으로써 해외 시청자로부터 그 차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넷플릭스가 계속 우리 콘텐츠의 시즌제화를 우려하는 이유는 단물을 다 빨아먹은 껌을 계속 다시 씹는 콘텐츠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징어 게임도 시즌1으로 끝내는 것이 더 낫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그 이유고 스위트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글로벌 미국 OTT들이 계속 우리 콘텐츠에 미국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단 지금껏 해왔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